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방수준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번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취업 활동은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고, 일단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이제 지교회사 이제 오테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M&A 이제 하는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M&A 업무, 특히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노랜, 영어로는 굿윌, 한국어로 치면 영업권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업무를 했고, 그걸 2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사운용사를 대상으로 이제 GCP라고 하죠. 이제 구글 플랫폼의 데이터셋 DB를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자산, 어떤 업계 등등에 이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등등을 계산하는 이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저 자체는 이제 동경 공업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일본에 치면 이제 동경 안에 있는 이제 공립대학교에서 했고, 저희 이제 국비장학생 프로그램을 왔고, 이제 군대 문제 해결해놓고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일단은 일본 대학교가 사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이제 학부 나오시고 일본에 석사 오셔서 바로 취직하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이과생들은. 문과생들은 사실은 좀 여성분들이 아니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이걸 좀 전제로 해놓고, 물론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제 사실 일본 안에서 문과시고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한 경험을 쌓으시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USCPA라든가 아니면 CFA 같은 전문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나는 금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긴 있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셔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런 커리어 패스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마치다 혹은 K와 와세다다 근데 남자다 이런 경우는 이제 취직하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좀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본 회사 들어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여태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일본 내에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질적인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나는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후에는 그 궁극적인 설정의 목표에 맞기 위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석이 잘 끝나서 그 향후에 어떤 업계 어떤 포지션 직무라고 하죠, 직무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ES를 열심히 써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AI 동영상 면접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 준비도 해놓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면접을 몇 번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업계,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학교 공부랑 또 다른 게, 학교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고 또 지식 정말 참된 지식이라는 일면 하에서 사람들이 책도 많이 써놓고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취업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책으로 배워야 해? 진실되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등등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고,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맞아요. 그게 본래 취지는 맞는데, 이제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은 잘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도 삼성에 이제 경리부나 아니면 인사부에 중국인 분들이 오신다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실걸요, 여러분.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자녀분들 자녀분들 일본에 보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분들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오래 하신 이제 우리 훌륭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생각을 해봐도 중국인 외국인 사원을 다 본 적이 있나라고 하면 한국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좋은 대학교를 나온, 그 다음에 유학을 오래 한, 이제 오랫동안 선진국이었으니까 유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을 등용하는 이제 문화가 좀 있어서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편견과 그 좀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우수하지 않는다면 일본 기업에서 좀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우수함,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내가 우수하다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그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회사와 내가 어떻게 매칭을 되는지를 이제 그대로 연습 많이 해서 그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말할 거냐면 어? 내 친구는 종합상사 갔는데 내 친구는 여자기 컨설팅 갔는데 를 깨버릴 거예요. 정말로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제 3, 4학년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한국 선배들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한두 명 정말 확실히 뛰어난 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을 뛰어넘는 뛰어난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제 합격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좀 불편한 내용이 많을 거고 이 불편한 내용을 통해서라도 나는 제대로 뭔가 일본에서 생활 이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에서 집을 샀어요. 이제 직장이 3년 차에. 근데 이건 이제 안정된 수입, 그 다음에 제가 좀 근무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3년 만에 영주권을 땄고, 일본인과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다음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주권을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취업 컨설팅 비즈니스 실제로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매년 한 3명 정도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이제 뭐 제일 많을 때 7명, 8명 가르쳤으니까 이제 30명 중에서 2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일본 대기업 그 다음에 외작의 컨설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노하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이제 저한테 좀 문의가 오기를 기대하며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감사합니다.